네, 이제 동영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이번 시간은 제일 처음에 우리 학기 초에 배웠던 트리즈 40가지 방법론 배우셨죠? 예, 그거를 한번 요약하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트리즈와 관련된 동영상 한 편을 보면서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트리즈 기법, 트리즈 띵킹이라는 이 생각의 패턴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트리즈 띵킹 로드맵으로 이제 트리즈의 기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40가지의 발명 원리를 적용해서 모순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분리해서 발명의 원리를 적용하고 문제 해결을 한다.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 트리즈는 러시아의 천재적인 발명가 겐리히 알트슐러라는 박사가 개발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론입니다. 러시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거예요? 근데 군대, 아미에 관련된 어떤 장비들인데, 이 러시아의 천재적인 발명가 겐리 알투슐러도 어렸을 때부터 발명하기를 좋아했었던 어떤 창의성이 잠재된 소년이었기는 하나, 이후에는 잠수 장비에 관련된 특허를 낼 정도로 굉장히 이런 어떤 군대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해군.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전쟁이 나면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죠. 왜? 그 상대 국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창의력이 향상된다 그래요. 예. 왜냐면 목숨이 달렸잖아, 목숨이. 그죠? 여하튼 이 트리즈 기법도 지금 보니까 알트슐러 박사가 결국은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론적인 도구로 이용했던 게 트리즈가 아닌가. 그래서 트리즈 40가지 기법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함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원을 해가지고 특허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발명을 더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명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그가 체계적인 발명의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 어떤 발명 이론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이 트리즈라는 거죠. 이 트리즈를 발명한 알투슐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90% 이상은 과거에 고민된 적이 있거나 해결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과거 이 지금 트리즈가 일했었던 이 1950년대 일을 했었으니까 1950년대에도 90% 이상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은 임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나 발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랜 노력 끝에 우연히 얻어지는 결과라고 여겼지만, 누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임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알트슐러라는 사람은 이 트리즈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다.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도전하고 도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트리즈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한 발명이 쉽게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에는 어떤 정해진 법칙들이 있고 이것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이거예요. 창의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은 따로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인류는 다 해결해 왔고 그 해결해 온 방법들이 결국은 40가지 정도 된다는 겁니다. 분석해 보니까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40가지 안에서 해결하는 것들은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문제가 있을 때 쪼개보면 또 다른 제품이 되고, 또 어떤 제품은 붙여보면 또 다른 아주 가치가 있는 제품이 되고, 그죠? 어떤 거는 비대칭으로 만들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제품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40가지 안에 90%가 녹아들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40가지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번 다 대입을 해봐라 그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트리즈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투슐러의 이러한 어떤 말들은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법이나 이런 해결 과정을 아는 것이 40가지 기법.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 분석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5 Whys 기법이라고 1970년대 도요타의 사장 오노 다이니치에 의해서 정립된 이 5 Whys 기법. 이 도요타의 사장도 유명하지만 혼다 사장도 굉장히 유명한 5단계의 최강 생각 정리법을 활용을 해서 직원들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5 Whys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5 Whys 기법에서 문제란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부족한 상태가 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려고 하는데, 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호 선생님께서 발행한 트리즈 띵킹이라는 책. 와우 팩토리에서 출판했네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와이즈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왜를 5번 하는 거예요. 왜를 5번. 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문제 상황을 조금 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발명을 할 때 좀 필요한 어떤 3단계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일반화일 거예요. 두 번째는 추상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화. 그래서 이게 바로 발명 3가지 순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반화에서 추상화로 가고 추상화에서 구체화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5개의 Y라는 질문을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5Whys 기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기념관의 외벽이 심하게 부식되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 왜 부식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주 닦아서 부식이 된다. 그러면 왜 자주 닦게 되느냐? 그랬더니 비둘기가 많이 온다. 왜 비둘기가 많이 오냐? 했더니 기념관에 거미가 많이 있어서다. 그럼 거미는 왜 많은가? 했더니 나방이 몰려들기 때문에 거미가 많다. 왜 나방이 기념관에 많이 몰려드느냐? 했더니 기념관을 비추는 경관용 조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문제되는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5가지의 어떤 질문을 해본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왜? 방금 전에 대답했던 그게 왜 나오는지 왜? 또 묻고 또 대답하면 이게 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봄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네, 이게 바로 5Whys 문제 분석 기법이면서 이것은 일본의 1970년대 도요타 사장인 오노 다이니치가 정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적용한 그러한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Whys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들이.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 문제를 얘기했죠. 문제를 발견했을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에 대한 그 다음 대답을 듣기 위한 이 첫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트리즈라든가 모든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사회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 질문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그래서 발명가들이 되게 같이 얘기해보면 답답해요. 왜? 계속 물어보지? 그렇죠? 지금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념관의 벽체가 많이 손상되어서 문제다? 왜? 그랬더니 그거는 그 벽에 페인트가 빨리빨리 부식이 돼서 그래. 그랬더니 그래? 부식은 왜 되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자, 물어봤을 때 부식이 왜 되냐면 참새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서 똥을 많이 싸서 부식이 돼. 그래?
그 참새들은 근데 왜 많이 날라오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는 주변에 먹을 것들을 많이 뿌려줘서 그래. 그럼 왜 많이 뿌려주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식당들이 많아. 그럼 왜 식당들은 많이 생겼고 없애는 방법은 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왜를 외치다 보면 그런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더라도 그 두 번째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 기법이고 5Why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그 새로운 원인들들, 그쵸? 구체화된 원인들,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할 때는 어디다? 저 40가지 그 트리즈 기법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5Y 기법과 Wise 기법과 그리고 트리즈 기법은 같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트리즈 기법은 뭐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리즈는 뭐예요? 방법론이고 그리고 프레임이에요. 그쵸? 근데 모든 문제들의 90%는 저런 문제 해결 프레임인 트리즈에다가 넣으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꿔봐라. 어떻게 바꿔봐? 문제를. 예. 문제를 5Whys로 적어도 5번 정도 원인에 대한 왜를 물어보면 새로운 새로운 문제 원인들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리즈를 어떻게 해요? 네,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발명 기법, 한마디로 트리즈 40가지 기법 중에 중요한 기법들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 교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빨리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에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명 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이디어를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아이디어 발산 시간에 이렇게 간단한 발명 기법에 활용되는 기법들을 적용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회의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해도 좋겠다, 혹은 이 내용은 좀 부족하겠다 라고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부터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 아니면 또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생각했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시작해 볼까요? 발명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노력, 한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옆에서 이건 뭐야? 이건 어떤 의미로 만든 거야?
이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코칭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보다 그 아이디어는 견고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항상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옆에 계속 둘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명 기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발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팁을 어떻게 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더하기 기법이라는 건데요. 더하기 기법은 이 연필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발명하려고 할 때 이것과 이것을 합쳐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발명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우개죠. 이 연필과 지우개는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등한 어떤 그런 발명품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보게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더하기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하기 기법을 활용한 또 다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기법은 빼기 기법입니다. 이 빼기 기법은 이미 대단한 어떤 그런 발명품이 있는데 이 발명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빼면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일단 전화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옛날 전화기는 그 수화기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수화기가 연결되어서 그 번호를 이렇게 돌리는 어떤 그런 몸통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기선이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요즘 어떻죠? 수신을 받아서 무선으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빼기 기법을 활용한 발명품 사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쉬우니까. 지금 감소라는 거, 제거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ERRC 전략의 ER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제거의 미학이라 그럴까요? 없애버리면 더 좋은 제품들이 더 많아요. 세상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플도 보면 그 디자인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성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법으로는 늘리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발명품은 요만한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쭉 길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작게 하거나 그 발명품을 만들어 보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입니다. 장우산은 길게 이렇게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걸 한번 접어볼까? 좀 크기를 작게 해볼까? 라고 생각한 데에서 만들어낸 그 짧은 우산, 가방에 쏙 들어가는 휴대용 우산, 이런 것들이 바로 늘리기 기법을 가지고, 그리고 축소하기 기법, 이 늘리고 축소하는 이 길이 조절, 크기 조절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법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기법은 자연물 이용하기 기법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또 이제 ERRC 전략의 R, raise다 아니면 축소, 감소랑 똑같죠. reduce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길게 해야 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망원경은 늘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도 있고, 쭉 줄여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또 제품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발명의 대부분들은 자연물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전복이 있네. 전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굉장히 등을 두들겨도 굉장히 딱딱해.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자기 보호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갑차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는 발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점을 활용해서 한번 물건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자연물 이용하기입니다. 그 다음 기법은 거꾸로 하기 기법이 있습니다. 이 거꾸로 하기는 원래 모양이 이 상태의 발명품인데 이거를 반대로 성질이나 기능을 혹은 모양을 반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발명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흔하게 얘기했을 때 저희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 핸드크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뚜껑이 바닥에 있죠. 이런 것들이 거꾸로 하기 기법을 활용한 발명 기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양 바꾸기라는 발명 기법이 있는데요. 이 모양 바꾸기 기법은 원래 모양은 그러했는데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모양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발명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로 저희 텀블러 같은 거 봤을 때 약간 패여져 있는 거, 텀블러를 잡았을 때 쑥 아래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잡으면은 빠지지 않게 여기 이렇게 약간 호리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텀블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양 바꾸기 기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법은 발명 위에 발명하기 혹은 모방하기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이미 하나의 발명품이 있는데 얘가 메인입니다. 얘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이 기능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만드는 기법입니다. 대부분 특허를 받는 발명품들은 이러한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의자인데 앉는 겁니다. 의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발명해낼 수 없을까? 그러다가 그럼 바퀴에다가 여기 다리에다가 바퀴를 달아볼까? 그러면서 의자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데 이 목적에서 더 편할 수 있게 뭔가 추가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발명 기법을 발명 위에 발명하기 혹은 모방하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발명을 할 때에도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알고 발명하는 것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온라인 학습 가이드.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그 트리지 기법 중에 40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기법들, 병합, 그쵸? 더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제품을, 여기는 이제 특허 제품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명품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 두 번째, 감소나 제거, ERR 시전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나눔의 덜어냄의 미학이에요. 그쵸? 예, 감소 제거를 통해서 유선 전화기를 선을 없애고 무선으로 만든, 그건 똑같죠? 유선 키보드를 어떻게, 유선 마우스를 선이 없게 만들면 그게 뭐예요? 예, 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가치가 생기는 거고, 증가나 축소, 그쵸?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하는 거, 망원경이라든가 우산, 장유산을 짧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등산복, 예, 포터블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포터블한 제품들 또는 가지고 다니기는 편하지만 나중엔 쭉쭉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제품들 좋죠. 그리고 자연모를 활용한 거, 그렇죠. 박쥐의 레이저를 분석해서 레이더가 만들어졌죠. 그런 것들이 다 발명품이죠. 그리고 거꾸로 하기, 그렇죠.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세워서 끝까지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모양을 바꾸는 거, 예, 예를 들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홀을 나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 그죠?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을 거를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예, 손잡이를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디자인 특허입니다. 이런 게 바로 디자인 특허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기능의 편리성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거를 갖다 특허 등록할 수 있는 게 디자인 특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방하기, 한마디로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렇죠?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의자를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동 가능하게 하는, 가치를 높이는 거, 또는 리모컨을, 여러분 리모컨들 집에 많잖아요. 그 리모컨이 제 생각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전화기도 잘 잊어버려. 근데 전화기는 요즘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리모컨은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모컨에 무슨 칩이라도 하나 달아서 소리가 날 수 있게 한다면,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법들 하나 넣으면 조금 경쟁력 있는 리모컨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이번 시간은 린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예, 블루오션, 그리고 트리즈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웠던 세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예, 창업 관련된 창의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뷰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시험 관련된 부분들 제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을 보고 이번 학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동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하튼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